2008년 3천만 원 시작했던 사람이 지금 몇 년 만에? 7년 만에 10배가 되네요. 네. 10배가 뭐죠? 10배 넘었네요. 3천에서 5억 됐으니까 13, 4배 됐네요. 네. 13배? 왜? 16배 됐겠네요. 네. 16배까지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이게 실제 뭐 저의 선배들, 저보다 먼저 시작했던 투자자들의 흐름이 마지막 팩트 체크. 너무 큰 상승을 하락이 올지도 모른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큰 상승이 과거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나는 하락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다른 투자자들은 나보다 먼저 10년 전, 5년 전에 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었는지, 네, 과거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나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로 날라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게요. 자, 우리는 소액 투자자, 돈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자, 10월달, 9월 15일에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자, 투자금 3천만 원을 들고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집값이 막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IMF 때는, 전국이 떨어졌지만 금융위기 때부터는 전국이 안 떨어졌어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그 부조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다른 방향들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1일 금융위기 터지고 2주일 뒤에 난 전주에 어떠한 이유로 투자자들이 움직인다는 거를 부동산 카페에서 들었어요. 네. 당시에 때 전주 쪽으로 투자를 막 했었더라고요. 저도 이때 투자는 안 했지만 과거에 제가 투자를 하기에 궁금해서 선배들의 발자취를 찾아보니, 자, 전주로 가니까, 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감나무골 배우 대창 아파트를 가볼게요. 자, 이때가 2008년도 10월 달이어서 지금 한 요 정도 때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평균 한 1억 4,500. 이 숫자 잘 보이시나요? 혹시 확대를 좀 잘 보이나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보이죠? 네. 자, 1억 4,500. 그리고 전세는 한 1억 1,750 정도 됐다고 칠게요. 이때가. 그 제가 3천만 원 있으면 이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이제 지금 현재까지의 그림 대충 보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상승해요. 매매가도 상승하고 전세가도 상승해요. 뭐야? 금융위기라며. 응? 근데 집값이 막 상승을 해. 얼마? 1억 4,500에서 2억이 넘어요. 1억 4,500만 원짜리 아파트가 2억 6천만 원이나 올라가요. 거의 몇 프로 오른 거예요? 50% 가까이 올랐네요. 네, 7천만 원이 50%니까. 2년 동안 2008년에서 2011년도까지 한 3년 되네요. 3년 동안 7천만 원 50%가 올라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았네요. 올랐다는 거죠. 네. 우리가 모르는 데서 일어난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3천만 원을 들고 갔으니까 전주로. 자, 이 아파트가 이거 기준으로 보면은 2,750만 원에 살 수가 있어요. 자, 샀다고 칩시다. 3천만 원. 예. 사람들이 전주에 막 아파트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나도 덩달아 사람들 따라가서 나 공부 많이 안 했는데 가가지고 이 아파트 좀 괜찮아 보여서 삽니다. 2,750만 원. 그래서 딱 2년. 우리 2년 뒤에 파는 거는 전세 임차인 끝나는 거 2년 한 바퀴 돌리고 팔아요. 자, 2008년 10월에 사가지고 2년 뒤인 2010년 10월에 팝니다. 자, 층은 너무 나쁜 거 중간층 샀다고 칠게요. 8층짜리 거래된 내역이 있네요. 2억 1,3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자, 2억 1,300만 원에 팔아요. 나 얼마에 사세요? 1억 4,500만 원에 사세요. 2년 동안에. 네.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6,800만 원 차익 생기네요. 나 투자금은 2,750만 원인데 다른 기타 비용은 뺄게요. 수익률은 247%가 나네요. 2년 만에. 1년에 120%. 워렌 버핏이 40년 동안 20%를 내가지고 유명했는데 엄청난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데 1년에 120%씩 2년 동안 240% 수익이 됩니다. 3천만 원이 늘어 돈이 뻥뻥 튀죠. 2배 뻥뻥 튀기네요. 자, 그러면 6,800만 원이면 세금 한번 추측해보죠. 아, 나 지금 3천만 원 들어서 집 한 채 샀어요. 이렇게 1억 4,500짜리. 그런데 지금 차익이 2년 뒤에 6,800만 원이 났어요. 나 그럼 양도세 얼마 낼까요? 자, 그럼 채팅 한 두세 분만 봐볼게요. 찍으세요. 네, 정답 맞춰도 상품 안 드립니다. 그냥 찍으십시오. 틀려도 됩니다. 그럼 내가 한 6,800만 원 벌었어. 아, 그럼 난 세금 얼마 정도 내면 나 투자할래?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나 뭐 이 정도만 내도 나 투자할 수 있어. 여러분 얼마쯤 내면은 받아들이실 거인가요?
6,800만 원 차익이 생겼어요. 1,400만 원. 어우, 너무 구체적인 숫자. 400만 원. 욕심이 강하십니다, 플렉스님. 네. 돈 안 내겠다는 심보죠, 이거 지금. 1,000만 원. 아, 정답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또는, 자, 1,000만 원 정도 낼 거예요. 네. 이따가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요거 샀으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때 전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또 하나가 거제시였어요. 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도청이 전주시를 이전한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이 호황이었어요, 이때가. 그래, 그러면 철강 뭐 등등등, 어쨌든 해운에 철강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스코 같은 기업도 되게 좋았고요. 거제시, 이런 바닷가 기업들, 바닷가 도시들이 집값이 좋았어요. 얘도 지금 2억 1,500이거든요, 여기가. 2억 1,500짜리 아파트가 2010년부터 2012년도 2년 동안에 얘가 2억 7천, 한 7천만 원으로 올라요. 거제시는 장평동, 장평 코하르인데요. 얘도 만약에 얘를 샀다. 얘는 2억 1,500에서 1억 6천 정도, 아까 2억 1,000에 샀다고 치면은 한 전세가 1억 6천이니까 5천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우리 3천만 원밖에 없어서 이 아파트는 못 사고 패스시키는 거예요. 단 금융위기 때 전주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오르고 있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2년 뒤인 2009년 4월에 샀으니까 2011년 5월 달에 뭐 9층에서 14층 뭐 비슷하니까 3억에 팔아서 9천만 원 차익이 남는 거죠. 여튼 우린 요걸 팔진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전주시를 팔았는데 투자금 3천만 원이었고요. 차익이 6,800만 원 났었죠. 세금 1,000만 원 정도 내요. 아, 그래서 앞으로도 7천이면 1,000만 원 정도 내는구나. 똑같습니다. 이때는 세금이 틀렸을 수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이때 세금까지 해가지고 하는 건 저희한테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했던 거를 지금부터 갈 거니까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내가지고 투자금이 3천 더하기 6,800에서 빼기 1,000에서 8,800만 원 내도 3천만 원이 2배가 넘긴 뻥 치겠네요. 2년 동안. 내 돈 8,800만 원이 되네요. 전주를 이제 10월 23일 아까 팔고 바로 이틀 뒤에 사람들 따라서 부산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2009년부터 부산에 투자자들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2010년 10월 25일에 부산으로 가죠. 8,800만 원 들고서. 자, 부산시 금정구의 부곡대우 아파트. 금정구는 뭐 학군 좀 괜찮은 편이고요. 네, 그냥 그런데 그냥 살기 괜찮은. 이게 투자가 뭐 되게 좋아야 될 거 없어요. 학교도 그냥 대충 있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도 적당히 있고 아파트들이 잘 모여 있으면요. 그냥 같이 움직여요. 네. 그게 되게 심플해요. 네. 그러니까 꼭 좋은 건 안 사도요. 안 좋은 것도 다 올라요. 그 예로 2, 3년 전에 뭐 서울이 지금 아무거나 사도 다 올랐어요. 다 2배 됐어야 강남만 사야 되냐? 아니에요. 네. 저기 뭐 그 막 빌라촌 뭐 도봉구의 아파트, 노원구의 아파트 2채 샀으면요. 뭐 강남보다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꼭 어디가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상승장 시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세의 상승장의 흐름을 타는 순간부터는 내가 뭐 지난주에 갔더니 지난주보다 이번 주였더니 3천만 원이 올라 있네. 그래도 사야 되는 게 상승장이 초입이라면은 사서 그러면 한 달 뒤, 2달 뒤에 되면은 그 상승폭만큼 막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때에서 2009년도부터 이때부터 들어가긴 했는데, 자, 2010년 10월 달에 우리가 왔죠. 이때 1억 6,450에서 전세가는 평균이 1억 2,5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갭이 3,950만 원이면 한 채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8,800만 원 있었으니까 우리 2채 살 수 있겠네요. 그럼 2채를 삽니다. 네. 자, 사서 2010년 10월에 왔으니까 2년 뒤에 2012년 10월 달에 팔았다고 칠게요. 뭐 12층 말고 12층은 2억 4,100이지만 한 7층짜리로 샀다고 치고 얘를 2억 2,800만 원에 팔면요. 6,350만 원씩 차익이 남고요. 2년에 161%, 1년에 80%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딱 그냥 팔아서 팔고 가자마자 바로 산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네? 팔자마자 다음 거 팔기 직전에 다음 거 살 지역 찾아서 임장해서 파는 순간에 다시 또 사는 거죠. 투자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투자금 8,800만 원 2채를 사가지고요. 양도 차익을 한 채당 6,350만 원이 나서 2채여가지고 1억 2,700만 원의 차익이 났고요. 아, 세금 문제는 나는데, 세금 문제네. 자, 세금 아까 우리 좀 전에 전주에서 팔았을 때 7천만 원 정도니까 세금 아까 얼마 냈죠? 1,000만 원 냈었죠.
자, 그러면 6,350만 원이니까 두 채 팔았으니까 세금 얼마 낼까요? 2천만 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인별가사라고 그래요. 세금은 거의 다 인별가사예요. 비과세 빼놓고. 인별가사라는 거는 사람별로, 사람마다 세금 낼 거야. 네. 그래서 한 사람당,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나눠서, 명의를 나눠서 사면 좋은 게 양도소득세가 합산이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두 채를 나 하나, 배우자 하나 샀다면요. 네, 세금이 합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내가 두 채를 샀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해에 팔았잖아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이 세금이 합산이 돼서 6,35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합산된 1억 2,700만 원에 대한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나요. 2천이 아니라.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채수를 늘려갈 때는 명의를 분산해서 살고 해를 바꿔서 2020년에 두 채 팔아야 되면 한 채는 2021년에 팔라고 노력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세금이 합쳐지지가 않고 각각 따로따로 세금을 내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투자금 8,800만 원 차익 난 거 1억 2,700 더해서 빼기 3천만 원 하면은 내 투자금이 1억 8,500이 됩니다. 2008년도에 3천만 원 갖고 시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4년 뒤에 1억 8,500만 원, 약 2억으로 돈이 뻥충 뛰네요. 어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어디로 갔냐? 10월 26일에 팔아서 아까 그 10월 26일에 팔았으니까. 자, 2013년도 1월 1일에 이때 이제 부산 사람들이 집값의 상승을 누리고 대구로 이동합니다. 대구로 막 가요. 그래서 덩달아 나도 그 소식을 부동산 카페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대구로. 네. 자, 대구로 2013년 1월 1일에 집을 사러 갑니다. 뭘 사냐? 대구의 핫한 아파트, 네, 랜드마크 수성구 학군지를 이용하죠. 네, 대치동 같은 학군이죠. 범어동 범어 SK뷰를 삽니다. 신축 아파트고요. 네. 자, 신축 아파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네. 신축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시기마다 틀려요. 지금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축이 부족하니까 신축에 대한 그 욕망이 막 타오르면서 신축이 너무 막 뛰어 올라간 게 있는데요. 이때는 신축 좋은 입지에 강남구 입지죠. 강남에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리죠. 그러다가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오면서 막 사기 시작하죠. 이 무렵 때부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2013년 1월 1일에 사면은 요때네요. 요때 사죠. 네. 사고도 평탄하네요. 네. 그리고 2016년도까지 더 올라가면 되지만 우리는 2년 뒤에 판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2013년 1월 1일에 샀으니까 2015년 1월 1일에 이쯤 파는 거예요. 수익 다 누리지 않고 팔아요. 그런데도 이 아파트 3억 7,250에 사서 전세가 2억 8,750이니까 8,500만 원에 사는데 우리는 돈이 아까 얼마 있었어요? 1억 8,500이니까 몇 채 산다? 두 채 살 수 있겠네요. 두 채를 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2015년 3월 달에 중간층 6억 1,700에 팔았다 칠게요. 그러면 차익이 얼마다? 2억 4,450만 원씩 차익이 남고 두 채니까 우리는 4억 8,900만 원의 차익이 남겠네요. 수익률은 2년에 288%고 1년에 140%, 150% 정도의 수익률을 냅니다. 자, 대구에서 수익을 거두고 파야죠. 자, 그럼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네. 자, 투자금 1억 8,500만 원으로 샀어요. 그리고 차익이 두 채여서 4억 8,900만 원이어서 같은 해에 내가 두 채를 팔았으니까 합산이 돼요. 합산이 돼서 1억 8천을 세금 내면 그러면 3억 900 정도 남기는 겁니다. 세금 1억 8천만 원 놓고 보면은 너무너무너무 커서 이걸 아끼려고 사람들이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지만 원래 비과세는 다주택자, 투자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애예요. 지금 비과세가 되게 화두가 되는 이유는 단기간 2, 3년 동안에 뭐 3억, 5억, 10억 우습게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의 세금을 아끼는 게 다시 사서 팔고 사는 데는 또 세금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비과세 전략들이 생긴 거지 원래 투자자는 세금 낼 거 내면서 삽니다. 왜냐면은 내가 1억 8천 세금 내더라도 내가 1억 8천 갖고 샀는데 얼마 남아요? 3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1억 8천 세금 내만 하지 않나요? 네. 4억 8천 벌어서 1억 8천 세금 내고 3억이 남아요. 그러면은 1억 8천은 당연히 낸다고 생각하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 내 돈보다 지금 수익률이 100%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두 개 더하고 1억 8천 빼고 남은 게 4억 9,400만 원이 내 투자금으로 되네요. 2008년 3천만 원 시작했던 사람이 지금 몇 년 만에? 7년 만에 10배가 되네요. 네. 10배가 뭐죠? 10배 넘었네요. 3천에서 5억 됐으니까 13, 4배 됐네요. 네. 13배? 또 왜? 16배 됐겠네요. 네. 16배까지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이게 실제 뭐 저의 선배들, 저보다 먼저 시작했던 투자자들의 흐름이 그 대장이 부산이기도 해요. 부산 분들이 그래서 투자를 되게 잘하세요. 왜냐면 다 수익을 내면서 거쳐오거든요. 그 이분들이 다시 어디로 오느냐? 경기도로 와요. 이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관광버스 타고 부산 분들이 대전에서 막 올라와서 막 삽니다. 네. 지금 성공을 계속 거듭하고 계시니까 네. 부동산에 대한 확신으로 사시게 되죠.